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. 저는 다양한 일상을 보내며 유튜브 사연 채널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이 생겼고 요즘은 하루에 2편씩 듣는 애청자라서 그 안에서 공감의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.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라 부모님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지만 제 삶의 어두운 면은 숨기기 바빴습니다. 평소에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날까 봐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.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제 결혼은 지옥 같았습니다. 어릴 적부터 결혼을 사랑으로 가득한 꿈 같은 일이라고 상상했는데 현실은 그 상상과 완전히 달라 절망적이었습니다.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특히 제 전 남편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그 남편 때문에 그 가증스러운 배신과 갈등 때문입니다. 저는 1살 연상의 남자와 부산 근처에서 강사로 일하며 만났지만 처음부터 그 관계는 불안한 징조였습니다. 같은 강사 업계에서 2년 정도 일했지만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어 서로를 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지역에서 큰 강사단체에서 일하던 저는 고등학생 담당이었고 남편은 중등교과 담당으로 편성이 바뀌면서 억지로 안면을 익혔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쳤고 남편은 국어를 가르쳤으며 같은 또래라 친하게 지냈지만 그 친밀함 속에 숨은 이기심을 알지 못했습니다. 학생들은 우리의 관계를 가십거리로 삼아 재미를 삼았고 그 소문이 우리를 연인으로 밀어붙였습니다. 학생들의 압력처럼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후회로 가득한 실수였습니다.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싸운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생활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. 출퇴근을 함께하며 강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. 하지만 남편의 다정함은 가면일 뿐이었고 그의 세심한 배려는 점점 가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저를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겼지만 그 안정감은 허상이었고 저는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그에 의존했지만 후회만 남았습니다.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고 제 삶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. 친정 쪽 유전으로 유방질환이 의심되어 정기검사를 받던 저는 한 번은 혹을 발견하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의사가 조직검사를 권유했을 때 제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결과는 암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. 초기 단계라 수술로 해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. 수술 후 휴식을 권유받았고 직장 상사와 상의해 1년 휴직을 결정했지만 남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. 남편은 질주일만 쉬고 복직해라며 제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말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.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. 내가 휴직하면 우리 생활비가 어떻게 되냐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. 결혼 전 약속대로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라는 그의 주장은 금전적 압박으로 변해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. 이 갈등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우리는 매일 싸웠습니다. 그의 이기심이 드러날수록 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. 금전적으로 쪼들리며 친정 부모님을 도와야 했을 때 남편은 도움을 거부하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고 외쳤습니다.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지출을 우선시하더니 제 부탁에 돈 얘기로 부부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시작하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. 남편은 제 유튜브 활동을 무시하며 그딴 걸로 성공할 줄 알아? 시간 낭비야라고 비아냥거렸고 그 말에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. 조회수가 증가하며 대형 강사기관에서 러브콜이 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돈만 쫓아다니지 말라며 제 성공을 방해했습니다.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던 중 제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. 그리고 그날 모든 갈등이 폭발했습니다. 남편의 집에 방문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. 그 여자는 과거에 알던 동료였고 그 장면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. 저는 분노로 미칠 듯이 소리쳤고 그 여자와의 싸움은 물리적, 감정적으로 격렬했습니다.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서로의 비밀을 토해내는 그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. 남편이 들어오자 그는 저를 때리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외쳤고 그 상간녀를 안으며 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.
그 배신의 충격은 제 심장을 찢어발겼고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. 이혼 과정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. 재산 분할, 위자료 소송에서 그의 거짓말과 변명에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. 이혼 후 저는 위자료를 받고 서울로 이주하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.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전단지를 돌린 건 제 분노의 정점이었습니다. 아파트 각 세대에 붙인 그 내용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칼날 같은 메시지였습니다. 전화가 쇄도하며 그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저는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라고 대꾸하며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. 이 복수는 제게 치유의 통쾌함을 주었고 그 갈등의 끝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.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며 집과 가게를 마련해 드리며 제 삶을 재정비했습니다. 이 모든 갈등을 겪으며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. 인생의 시련은 아프지만 극복하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.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합니다. 이 사연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모두가 이런 갈등을 이겨내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기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